버스 시사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은 그 국민들에게 그 욕먹는 이가 있죠. 바로 이제 그 전두환 씨인데 아직도 그 인천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인천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건립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인데요. 예. 아직도 전두환의 이름이 새겨진 석판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은 지난 1984년 시민 성금 15억 원과 그리고 시비 28억 원 등 총 43억 원을 들여서 건립했는데요. 당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은 이곳에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석판을 설치했습니다. 시민이 성금을 모아 한국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천 상륙 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물에 이 전두환 군사 정권이 이 숟가락을 얹은 셈인데요. 이렇게 설치한 그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석판은 전두환 미화시설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이곳 외에도 이 청량산 입구의 흥륜사, 이 정터원에도 전두환 친필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곳 현판은 이 지난해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전두환 미화시설이라는 지적을 받은 후에 전두환 현판을 뜯어내고 새 현판을 설치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설치된 석판도 지난해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전두환 미화 시설물 청산과 군부 독재 흔적 지우기 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인천시가 이제 기존 석판을 이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이 철거는 안 된 상태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시민들의 그 철거 요구가 거세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철거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인천시는 이제 지난해 9월 조성해 민주당 인천시 의원이죠. 전두환 조 의원이 전두환 미화 시설 교체 또는 철거 요청이 이어지자 이 정비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 보훈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을 이 수렴한 끝에 석판을 철거하고 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올해 안에 철거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거 비용이 이제 얼마나 든다고 이제 그거는 이제 1년째 철거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제 5월 이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맞는 오늘까지 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인천 시민들은 오늘도 이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이 석판을 불쾌한 심정으로 대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보면 이제 민주당 중심의 시 행정도 참 늦다는 이 생각이 듭니다. 당장 그 사회 곳곳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맞아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남아 있는 이 전두환 미화시설물 철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 5.18 민중항쟁 그 기념행사위원회와 그리고 민주노총 인천 지역본부 이렇게 등 시민단체는 전두환 기념석비 철거 예산의 조속한 확보와 이 빠른 시일 내 철거를 인천시에 촉구하고 있고요. 예. 노동당 인천시당도 그러니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더 이상 그 전두환 미화 시설물 철거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인천 시민으로서는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인천시는 예산 핑계만 대지 말고 하루빨리 철거에 나섰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좀 가보죠. 어제 저희가 또 전해드렸었는데 드디어 유력 대권 주자인 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그 지옥철로 불리는 그 김포 골드라인에 탑승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화제였다고 하는데요. 좀 어제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전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쯤이었습니다. 어제 이 소식을 전해드린 그 시간에 이제 지역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에 탑승했습니다. 예. 이 전 대표는 이제 어제 골드라인 장기역에서 그 김포공항행 열차에 올랐는데요. 출근길 몸조차 가누기 힘든 김포 시민의 고통을 직접 느끼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골드라인 탑승에는 이제 김포 출신 국회의원과 그러니까 정하영 김포시장 그리고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도 동행했는데
이 전 대표는 이제 장기역에서 출발해 풍무역에서 잠깐 하차했다가 다시 탑승했는데요. 김포공항역 직전에 이 고촌역에서는 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승객이 몰려들자 크게 당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이제 그 챌린지 종료 후에요. 이 소감을 밝혔는데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통복지 이전에 교통 정의에 관한 문제다. 이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 대표가 그 탑승한 곳곳에는 GTX D 노선 그 원안 사수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요. 어제 체험을 통해서 이 정부를 적극 독려해 그 노선을 수정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이날에 어제 그 골드라인뿐 아니라 9호선도 갈아탔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데 이 전 대표를 향한 그 시민들의 반응이 좀 매우 차가웠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 국장님.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어제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분노 그리고 또 어제 이 전 대표가 그나마도 그 골드라인에 탑승하면서 어쨌든 그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느꼈을 텐데요. 어제 그 출근길 예상치 못한 그 거물급 정치인이 등장하면서 김포 시민들로 들어찬 이제 객차에서는 뭐 당황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정부에 대한 원성이 이 돌발적으로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한 시민은 이제 김부선, 그러니까 김포에서 부천 이 노선이 시민들이 바라는 상황과 다르게 발표됐다면서 김포 시민들이 정말 바라고 시민들이 원하는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이 전 대표에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호소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시민은 이 김포 시민을 위해 GTX-D 노선을 원한대로 지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고요. 일부 시민들은 출퇴근이 전쟁이다. 그리고 지옥철이 아니라 살인철이다. 이렇게 성토하기도 하는 이런 목소리도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이제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 급행으로 환승해 출근해서 여의도로 출근했는데 이동했는데 이 노선은 이제 그 서울로 출근하는 이 김포 시민들의 동선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9호선을 그 환승해서도 이제 김포 시민들을 만났는데 김포 시민들은 이제 그 출퇴근길 이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일을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이런 고단함 그리고 GTX D 노선 무산에 대한 이런 불만들을 많이 이제 호소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정부 관계자들이 이 골드라인 이 챌린지 참여 이 전 대표뿐 아니라 이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대통령께서도 한번 탑승해 보시면 뭐 시민들의 아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김포 골드라인 같이 출근길이 정말로 힘든 그런 라인들은 뭐 앞에 김포 골드 이런 거 빼고요. 그냥 정부 관계자 노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자들이 좀 와가지고 몸으로 직접 좀 이렇게 좀 그 출근을 느껴보는 그런 라인으로 이름을 아예 그냥 그렇게 좀 임시적으로 좀 지정해 보는 건 어떤가? 아예 법으로 정부 고위층들을 이렇게 이런데 그러니까요. 한 달 동안 출퇴근을 시켜보는 거, 그것도 아마 방법일 수 있겠어요. 한 달 동안요. 알겠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열심히 그러면 이제 상조해야겠네요. 정책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시민들의 뜻대로 좀 노선이 좀 결정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